정치의 계절입니다. 여야가 지금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이 경랑의 정치적 세월을 겪어오면서 선거 직전에 많은 당이 만들어지고 통합되고 또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그 선거를 3주 앞둔 막바지 지금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후보 등록 일주일도 안 넘겨놓고 4개 지구당의 공천이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다시 무효화가 돼서 다시 공천을 해야 되는 그런 경랑의 시간 또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선거에서 철저하게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국민으로 외면을 받으면 기업으로 보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노력을 하는 것,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자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는 지난 2016년의 총선, 그리고 2017년의 대선, 그리고 2019년의 지방자치선거 3번의 선거를 통해서 보수 야당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야당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 야당이 했어야 되는 당연한 살아남기 위해서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 보수 야당, 여당 등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야당의 주의를 누가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를 보면 우선은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급조해가지고 자기가 단체장이라고 해놓고 정치를 개혁한다고 세대를 교체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기성 전당이 다 안 되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다 지분 챙기고 공천권으로 자기를 팔아먹는 떴다방 사기꾼들이 성공하는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온갖 직능 대표 시민단체 장들도 전부 이 짓을 하고 해왔다는 점에서 우선 그 보수 야당 주위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고, 이들이 국민들한테 정치 불신과 허무감 또는 회의를 너무 많이 부추기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수 야당의 철저한 리더십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목표와 자원, 그리고 업무 분장과 책임, 그리고 구성원의 의욕을 복두돼야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선거에 이기는 것이 목표죠. 선거에 이기려면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 지적 표를 받는 후보들을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이 뜨면서 소비자들을 흥분시키는 디자인이나 가격이나 품질의 차별화가 되는 마케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지, 자기 세력을 심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지, 자기 생존을 하는 게 우선인지, 그리고 선거에 이기려는 후보자들은 전혀 장기판의 돌처럼 취급받고 아무도 띄워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대로 두고, 언제나 마음대로 옮기고, 언제나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사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보수 야당을 지지하고 기대해왔던 사람들마저도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과연 지금 소비자들을 흥분시키는, 바이러스를 뚫고 선거를 가야 되는 그런 흥분시키는 마케팅 효과는 전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당대표건 공천위원장이건 그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경영자들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거는 배임과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조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거보다 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것은 공천 과정에 대한 기본 룰마저 세팅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천위원장의 역할이 뭔지, 공천위원회의 의사결정권은 무엇인지, 그 최종 발표는 누가 확정을 하는 건지, 발표는 누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의 공감대도 없이 일을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절차나 역할 분담에 대한 기준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무슨 구멍가게에 불이 난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이것은 철저한 리더십과 지배구조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한선교 대표, 김용호 위원장, 공병호 위원장이 자신들은 살리고 당은 죽어도 좋다는 식의 뉴스에 초점이 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대표가 한 줌도 안 되는 남은 권력이 공천개혁을 거부해서 자기가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을 위한 자세가 아니죠.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김용호 위원장도 똑같았습니다. 첫 번에 다 자기들은 개혁이고 거기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자기를 옹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후보자는 없고 공천위원장들만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것도 좋은 뉴스, 당을 위한 뉴스가 아니라 이들의 변명으로 가득하고, 이들은 지금 자기들을 살겠다고 당을 죽이고 뒤늦게서야 반성한다고 그러고 입 다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미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잘못된 공천이라는 인상을 온 국민들한테 광고를 다 한 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 직무가 주어주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보수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쓰여지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의 생각에 한두 명의 또는 5명, 6명의 개혁적 아니면 그것이 온 사회가 다 무조건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독재적 발상으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룰도 없었고 기준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인데 신랑 신부는 없고 주례만 소리를 지르고 나다니는 이상한 모습의 공천이 지금까지 됐다.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에 대한 룰을 정하고 그 룰에 의해서 경쟁이 되고 경쟁에서 뉴스가 되고 스타가 부상되는 일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었던 프라이머리 또는 컨벤션 같은 효과를 냈어야 되고, 특히 미래통합당은 그게 더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혁신을 하라고 해서 기존 국회의원들을 다 많이 40% 이상 반 가까이를 잘랐기 때문에 신임 후보들은 아직 지명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얼마나 새롭고 혁신적인 사람인지를 띄웠어야 되는데, 이들은 다 그들을 완전히, 그들은 그 뉴스에 전혀 없고 자르면 자르는 대로,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굴욕의 대상이고 불종의 대상이고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돌이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만했고 자격 미만의 지도자적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과도한 완장을 채워준 꼴이 됐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그것을 당대표와 당 최고위원회하고 같이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조정하고 밖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경영자들의 태도입니다. 리더들의 태도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얼마나 훈련시키지 못했고 엉터리들을 길러왔는지를 이번엔 여실히 드러냈다. 그리고 당들이 기본적인 룰도 없이 그 당뇨들은 아마 그 미래통합당에서 당뇨로 있는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야당에서 당직자로 일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축적된 지식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이 합당이 되고 통합이 되고 당명이 변경되고 지분 공천을 가지고 쌈박질을 하는 사이에 이런 축적된 지식이 전혀 전달되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에 의해서 공천이 다 쑥대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천 과정 하나도 잡음 없이 관리 못하는 당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국가 운영을 해달라고 투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야권은 혁신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혁신의 내용도, 형식도, 주체도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공천, 실력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밀실에서 몇 명이 결정해버리고, 그러고 국민들은 완전히 구계자로 만들고 후보자들도 완전히 무명으로 남겨두는, 짓밟아도 좋은 대상으로 둬서 여기에는 청년을 위한 정당, 청년들이 주도하는 정당이라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환호할 만한 새로운 내용,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주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절차도 주체도 70년간 지속해왔던, 1945년부터 지속해왔던 그 구태의 반복, 거기에 장악력을 갖고 있는 리더가 없어서 그냥 혼란스러운 모습만을 노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미래에 대한 아무런 담론도 비전도 전술도 보여준 적이 없다. 여당의 프레임에 의해서 계속 헤매고 수비하고 있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상대의 실수에 기대는 수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바이러스, 일자리에 대한, 경제 불안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도 분명한 메시지 지금까지 던진 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론은 공천관리도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달라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지금 솟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지속되고 작용화를 그대로 하고 이 마스크만 줄 서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쌀도 줄 서서 받아서 배급받는 사회가 만들지 않으려면 보수 야당은 새로운 자세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남은 기간 정말 혁신적인 생각으로 기존의 구습을 버리고 국민들한테 낮은 자세로, 그리고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모습으로 다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접근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수 야당에 기대를 걸었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러 갈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전하면서, 그것이 미래통합당한테 또는 그 위성비례당한테 충분히 위기감으로 전달이 돼서 정말 참여하고 변신해서 국민의 마음을 그래도 구하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죽을 각오로 좀 변신을 해 주시기를 권고하면서, 지금까지의 실망감이 너무 크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